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 제1장에 있는 내용의 전반부입니다. 13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1장에 있는 내용의 단원별 내용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이나 성격,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철학적 배경,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가치, 사회복지정책 역사, 영국의 역사와 미국 역사, 독일 역사, 한국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의 정책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론에 해당되는 교과목 지침이란 게 있어요. 이 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그 교과목 지침이 있는데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했던 이러한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 앞에 전반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문제를 이제 좀 뽑아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에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이제까지 문제 공개된 것을 보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면 정말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그런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못 잡겠다, 힘들다 그러면 다시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슈나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슈나이드 학자는 사회 문제의 정의 또는 사회 문제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사회 문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따라서 그다음에 공간, 미국과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달리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내죠. 사회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이제 우리가 고안해 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사회 문제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오답 노트를 하셔야 돼요.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적 가치나 규범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다. 어긋나면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가치 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데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 가치와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 동그라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사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회 문제는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놓아야 돼요.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 자연적 원인이다, 개인적 원인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리겠죠. 이건 공무원 시험에 좀 나왔던 건데요. 자연적 원인이나 개인적 원인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회 문제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효율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에 보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효율이 있습니다. 목표효율성도 있고 운영효율성도 있고 파레토 효율성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효율성이나 운영효율성을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 사회복지 정책이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쓴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딱 떨어집니다. 맞고요.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은 끊어요. 항상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성을 중시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이제 별개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좋죠. 조화를 이루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과 파레토 효율성 모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중시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효율이라고 한다면 최소 비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효과가 돼야 돼요. 최대 효과가 되어야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최소 효과도 나타날 수 있죠. 최소 효과는 이거 효율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최대 효과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죠.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의 동그라미요, 달성의 동그라미요, 목표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뭐죠?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개념이네요. 효과성 평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필요충분 조건의 관계다. 아닙니다. 필요충분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요. 효율성과 효과성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잘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이면 효율적이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효율성이면 네, 효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효율성에 뭐가 있었어요? 보시면 효율성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비용이 적고 최대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면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게 필요충분 조건 아니죠. 필요충분 조건이 되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충분 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필요충분 조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갑니다. 효율성은 충분하니까 주죠. 이쪽이 지금 참이니까 따라서 효율성은 충분하니까 준다. 그래서 효율성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자, 효과성은 필요하니까 받고 있죠. 그래서 효과성은 바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조사 방법론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배웠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효율성은 효과성의 충분 조건이 되고 효과성은 효율성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답을 찾는 데는 쉬웠지만 그래도 나머지 지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답은 1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정책의 가치와 제도 프로그램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가치는 형평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목표율성이 나왔고 기회의 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적절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은 아시는 대로 공평을 말하죠. 공평은 비례적 평등을 말한다. 알고 계시죠? 공평은 비례적 평등을 말합니다. 이런 동의어를 뽑아낼 줄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율성의 동의어는요, 대상효율성이라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대상효율성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자, 형평성은 소득비례연금이다. 비례가 힌트네요.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기여를 많이 했겠죠?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비례연금을 받겠죠. 공평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여에 따라 이게 분배된다. 다르게 분배되는 게 비례거든요. 목표율성은 공공부조가 높다. 목표율성은 뭐예요?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목표율성이라 그래요. 이것이 선별주의거든요. 공공부조가 선별주의니까 선별을 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뽑아서 제한된 자원을 할당하는 게 바로 공공부조 목표율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대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주는 것들이 많아요. 자, 사회적인 약자분들에게 결과에는 상관없이 과정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소극적 평등이라고 하거든요. 기회의 평등을 무슨 평등이란다?